안녕하세요. 강사 김태현입니다. 18강 주제는 NFT의 이해입니다. 자, NFT는 메타버스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먼저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 NFT는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1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면 이 지폐는 다른 1만 원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그런데 떤 우리 뭐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많이 예로 드는데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다른 등본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은 유일성을 갖죠. 그래서 이런 교환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진 암호화된 토큰을 NFT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버스 토큰을 예로 들면요. 이 버스 토큰은 우리 화폐는 아니죠. 화폐는 아니고 버스를 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 이용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불을 해서 이 이용권을 구매를 하죠. 그런 것처럼 NFT도 우리가 코인을 지불을 해서 이 NFT를 구매를 하고 이 NFT에는 어떤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암호화된 교환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진 토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대체 가능한 거는 FT라고 하고요. 대체 불가능한 거는 여기에 넌이 붙어서 N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NFT는 이슈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디지털 자산에 어떤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파일, 오디오 파일, 텍스트 파일 이런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런 파일들, 디지털 파일들은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은 우리가 복제가 가능하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문서를 복사하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일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산의 가치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원본의 진위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떤 게 원본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NFT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작품의 원본 정보, 그다음에 누구의 소유인지 이런 소유권 정보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서 거래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NFT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NFT는 디지털 원본 인증서, 소유 인증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NFT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현실 경제에서 사용하는 이 화폐는 화폐는 현실 자산인데 대체가 가능하죠. 1달러는 다른 1달러로 교환이 가능하죠. 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 가능한 현실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나리자 또는 비행기 탑승권 이런 것들은 현실의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나리자 작품은 원본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고 이런 티켓 같은 경우도 본인만 쓸 수 있는 그런 소유의 어떤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티켓과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자산을 현실 자산 중에 대체 불가능한 현실 자산이다라고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가상 경제에서 사용하는 화폐인데 대체 가능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쓰는 자산처럼 가상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자산,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거는 현실 세계랑 똑같죠. 1비트코인은 다른 1비트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하죠. 대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대체 가능한 가상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NFT는 가상 경제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작품이 있다면, 디지털 작품이 있다면 이 작품은 모나리자처럼 고유성을 갖게 됩니다. NFT화 했을 때 그래서 이 작품은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 중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가상 자산이 되는 거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NFT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NFT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NFT가 가장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 비플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매일 5천일 동안 이렇게 모자이크된 디지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5천일 동안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모자이크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매에서 785억 원에 낙찰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 작품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인터넷 어떤 문화, 그다음에 정치를 풍자하고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을 주제로 5천 개의 디지털 작품을 만든 거고요. 이런 것들이 5천일 동안 꾸준히 뭐 만들었다. 또 어떤 5천일 동안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해도 과연 785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싱가포르 NFT 투자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NFT를 띄우기 위해서 투자사에서 고액의 거래를 일으켰다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NFT가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 디지털 작품, 기존에는 원본을 증명할 수 없었는데 이 디지털 작품의 NFT, 그냥 파일이 아니라 이 디지털 작품이 NFT가 되면 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혁신 기술로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NFT가 이렇게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NFT의 P2P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립토 펑크, 이 NFT는 이 NFT의 가치를 실험한 최초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1만 개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NFT 캐릭터가 다 다르도록 고유성을 가질 수 있도록 1만 개의 캐릭터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과연 디지털 파일이 고유성을 가졌을 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실험을 했고 이런 것들이 가치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고액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NFT가 더 발전해왔고 지금 현재 표준 기술인 ERC7를 개발하는 데 영감을 주기도 한 이 NFT가 이 크립토 펑크입니다. 자, 이 크립토 펑크 중에서 이 코비드 에어리언이라는 이 7523 이렇게 NFT는 번호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캐릭터가 외계인이거든요. 외계인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마스크예요. 이 NFT는 140억 원에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픽셀로 되어 있는 8비트짜리 캐릭터 이미지거든요. 어떤 예술성이 있거나 이걸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8픽셀짜리로 만든 어떤 캐릭터 이미지인데 이게 140억 원에 거래가 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엔 그럼 어떤 가치가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거래됐을 때 우리가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이 단절되고 또 마스크를 누구나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적 특성, 사회적 특성을 이 NFT가 반영을 하고 있었고 이 NFT는 그 아까 1만 개 캐릭터 중에서도 이 파란색, 하늘색 얼굴을 한 이 외계인은 9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1만 개 중에 9개만 있는 NFT고 그 중에서 또 마스크를 쓴 이 NFT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굉장히 희소성을 갖고 있는 NFT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성, 문화적, 사회적 이런 특성이 반영된 NFT라서 더 비싸게 거래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NFT는 이제 평가받기를 한 세기 후에 이 NFT가 메타버스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 이 NFT는 어떤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어떤 가치를 가졌을 때 한 세기 뒤에는 NFT 계의 모나리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디지털 파일이지만 그 경매 업체 소더비에서 이 오프라인으로 경매를 하는 미국의 최대 경매 업체인데요. 여기에서 NFT 이 작품을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경매를 했습니다. 실제 어떤 자산의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NFT가 게임에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NFT는 어떤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NFT 중에서도 게임 쪽에서는 P2E의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이 게임, 이 캐릭터를 키워서 거래를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 자체가 NFT였어요. 그래서 고유성을 증명할 수 있고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키워서 거래를 하고 그 수익으로 어떤 코인을 수행한 다음에 어떤 미션을 수행하거나 거래를 해서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벌어서 학비를 내거나 병원비를 내거나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던 베트남에 있던 사람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벌면서 또 한 동네에서는 그냥 다 이 게임만 직업이 없어지고 나서 다 이 게임만 해서 수익을 벌 정도로 다른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NFT는 이런 소유권 경제 또는 누구 건지 이런 것들 디지털 신원 역할 이런 것들에서도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NFT를 굉장히 활발하게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NFT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어요. 뭐 어떤 자산의 가치로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입장권 또는 소유권, 신분증의 역할 이런 것들에서 다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국내 기업들에서는 멤버십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사에서 멤버십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도 멤버십이 있었지만 이 NFT 멤버십은 좀 더 소비자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 소비자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어떤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NFT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거를 NFT를 갖고 있는 사람을 홀더라고 하는데 이 홀더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이 NFT를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롯데에서는 이 벨리곰이라는 이 NFT를 만들어서 이 캐릭터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가상의 NFT 그 파일 같지만 현실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는 메타버스랑 계속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될지 현재는 아직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캐릭터 모습을 한 여러 개의 모습을 한 이런 것들을 PFP라고 하는데 이 PFP는 프로필 파일로 쓰는 캐릭터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캐릭터를 사서 내 아바타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메타버스에서는 우리가 뭘로 활동하나요? 아바타로 활동을 하죠. 그러면 이 캐릭터가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아바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세계에서는 이제 푸빌라라는 NFT를 발행을 해서 마찬가지로 롯데처럼 똑같이 어떤 홀더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이 NFT를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마케팅, 어떤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서 브랜드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또 원숭이 캐릭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PFP예요. PFP는 프로필 파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 BAYC라는 이 NFT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73 이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이 얼마인지 한번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이더리움으로 이 NFT를 구매를 하면 이 BAYC에서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냐면 저작권을 줍니다. 다른 NFT는 사실 구매를 한다 그래서 어떤 저작 권한이 없어요. 그냥 소유 권한만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만 하는 NFT가 대부분인데 이 BAYC는 이 NFT를 사면 내가 산 캐릭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디다스에서 이 NFT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이 캐릭터를 가지고 3D로 만들어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렇게 아디다스 옷을 이 캐릭터가 입고 있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걸 구매를 하면 현실 세계에 이 옷을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랑 현실 세계랑 지금 계속 연계를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NFT로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MZ세대들이 관심이 디지털 자산에 굉장히 많아서 완판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활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가상 부동산이죠. 지금 구글 어스 화면인데요. 이렇게 실제 현실 세계의 땅을 이렇게 조각조각 픽셀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판매하고 있어요. 가상 부동산을. 그래서 강남 땅은 여기에서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다 팔려서 그런 것처럼 뭐 샌드박스라는 가상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픽셀을 가상의 땅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월드 들어가 있는데 국내의 대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그냥 땅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여기 롯데월드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메타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월드 메타버스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아바타들이 들어가서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뭐야 지금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NFT가 이런 경제,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경제, 부의 축적 이런 거에도 영향을 앞으로 많이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NFT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쉽게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들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IP 수익을 내는 거, 그다음에 마케팅에 활용되는 거,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거. IP는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NFT를 제작이나 판매를 할 때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건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NFT의 특성 중에 하나가 리세일, 2차 판매를 통했을 때도 2차 판매가 됐을 때도 수익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가 작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해서 다른 사람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10,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판매할 때 20,000원에 올려서 팔 수 있어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하면 여기에서 내가 처음에 등록할 때 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를
내가 로얄티로 가져갈 건지. 그래서 보통 지금 국내에서는 10%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설정한 이 로얄티 퍼센트를 이 판매될 때마다 여기에서 2만 원에 판매됐다면 여기에 10%를 이 원 창작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또 이 사람이 또 누구한테 얼마에 팔면 여기에 또 10%, 또 팔면 또 10% 이렇게 계속 이 원 창작자가 계속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에서 NFT에 지금 MZ세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커뮤니티, NFT가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브랜드 충성도를 확립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NFT를 갖고 있는 홀더에게 한정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VIP 멤버십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가격이 비싸도 이런 것들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판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NFT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점점 갖춰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기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블록의 어떤 체인, 블록과 체인의 합성인데요. 이 블록의 데이터를 자산의 어떤 기록을 저장을 하고 체인으로 연결을 하면 그런 것들이 복제나 위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회를 해서 누가 이 자산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자산이 어떻게 거래됐고 얼마에 그동안에 거래됐는지를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한 군데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분산된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한 군데에 저장되면 그 데이터가 사라지는 경우에 자산이 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 한 군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분산 저장해서 그런 자산의 분실의 위험을 줄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블록체인에서 뭔가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 거래를 블록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저장한 거를 이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체크를 해서 이것이 정당한 거래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면 여기에 체인이 형성이 됩니다. 체인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거래 기록이 수정이 불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자산이 안전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NFT의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서의 역할을 NFT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소유권, 그다음에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계약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중개자가 있어서 계약서를 쓰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 NFT는 그냥 바로 내가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NFT를 구매하는 순간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 NFT에는 이 소유자 정보, 콘텐츠 정보, 그다음에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파일은 결국에는 어디인가 서버에 저장이 되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본이 실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이 URL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어떤 정보를 한 군데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저장했을 때 위험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한 군데 저장돼서 만약에 그곳이 해킹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IPFS라는 분산형 파일 아까 이렇게 여러 개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저장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여러 군데에 저장이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에 이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NFT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NFT를 우리가 거래할 때는 전자지갑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자지갑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메타마스크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할 때는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켓플레이스도 굉장히 유형별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은 오픈시입니다. 자, NFT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문제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NFT를 거래를 했을 때 내가 구매했을 때 저작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유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증명서의 역할을 NFT가 하는 거고 거기에 저작권이 있고 없고는 그 NFT를 발행하는 사람이 저작권을 주겠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야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사례 BAYC처럼 내가 저작권을 줄 테니 이걸로 2차 저작 활동을 해라라고 승인이 난 경우에만 저작권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까지 NFT가 초기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NFT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걸 가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피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거래를 했을 때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 문제점일 수 있고요. 또 NFT가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경로에 의해서는 해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되기는 어렵지만 블록체인이 아니라 전자지갑에서 뭔가 이동을 할 때 아니면 그 원본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저장이 안 되고 다른 IPFS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자산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직 세금 문제가 남아 있어서 과세, 탈세, 자전거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이 NFT도 세금을 그런 세금과 관련된 개정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NFT를 통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NF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NFT가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굉장히 많고 주의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랑 NFT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메타버스에서 NFT는 자산의 역할, 어떤 경제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같이 가지시고 앞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발표되는 그런 규정이나 사항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